자, 보겠어요. 뭐 다 이해를 했겠지만 이 문제는 정답률이 56%여서 미적분 선택자 기준으로 난이도 중상이었고, 우리가 56%면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얘를 포함해서 항상 5개다 였죠. 아, 우리 문과에서는 난이도 최상을 역시나 찍어준 그런 문제였다. 나는 이제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자, 봅시다. 일단 격자점 문제다. 이거 지금 풀면서 이 생각 당연히 하죠. 특히 이 점이 이제 3, 4, 5, 5,5인가? 얘가 이게 이제 결정적인 그런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일단 격자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뭘 시키고 있는 거지? 이쪽에서 이제 뭐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1차인가? 2차인가? 이렇게 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나? 맞나? 2차, 여기가 넓이가 2야, 4야. 2지, 2.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걸까?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이렇게 가서 더 안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정답 상황이죠. 이렇게 가는 게. 그지? 이게 조금 더 가게 되면 A가 작아진다. A의 최대값 묻는 거 맞나? 최소값? A의 최소값? A의 최소값? A가 커지면. 그러니까 A가 커지면 뒤쪽으로 간다 이거죠. 제가. 근데 봐.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뭐냐면, 일단 이 문제에는 이런 격자점 요소가 들어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 점이 무슨 점이죠? 이 점이. 그리고 이거 이렇게 연결하지. 이렇게 연결하지. 이게 뭐야? y 콜 5다. 나는 이제 이게 네가 듣기에는 우기기. 씨발 저걸 저렇게 갖다 붙여 라고 생각 들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점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문제를 풀 때는 누구나, 이게 지금 정답률이 50%가 넘어가. 전국민 중에, 수험생 중에 반이 맞췄다는 거잖아. 더군다나 주관식인데.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가 별표 하나로 친다면, 지금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유교점. 이게 뭐야? 생명선 변형. 그래서 얘는 뭐야? 특이점 변형. 이렇게 보는 거고, 이거 찾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서 이제 뭐냐면 기본형이죠. 기본형이고, 얘는 그럼 뭐야? 얘는 도형이 이동이다. 그래서 도형이 이동과 기본형이 합쳐져서 우리가 배웠던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제시가 된다. 이 문제는 요게 좀 정답률이 낮은 이유가, 이미 기출문제 이렇게 최대값을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 또는 최소값을 주어진 구간에서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는 이미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응력이 있어서 가는 건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놈이 하는 역할이 뭔가? 얘가. 이게 2차 함수잖아? 그러면 2차 함수가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런 거야. 격자점 제시. 그래프니까 격자점을 생각을 해보세요 라는 거랑, 그 다음에 저기 생명선 변형, 이 직선을 제시하는 역할,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 이 역할을 요 함수로 제시했다. 요 함수에 대하여. 오케이? 나는 이렇게 요 함수의 역할을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게 기본형의 일부고 이게 도형의 이동이잖아. 합쳐서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아주 예술적으로 실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양수다 이거잖아. 얘는 이제 또 나름 지금 이 21번이잖아. 22번 바로 앞이야. 네가 맞췄다고 해서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얘는 좀 특이하거든. 뭐가 특이한데요? 하면은 기출문제에 로그 함수 앞에 이거 붙인 거. 이게 문자, 미정계수를 붙인 문제가 흔한가? 라면 없다라고는 못하겠어요. 자신이 없어. 그런데 흔하게 제시되는 구조가 아니거든. 그런데 이 문제가 너한테 조금 수월하게 다가온 이유는 A가 뭐니까? 자연수라는 부호가 양수이고 그 다음에 정수라는 특징 때문에 수월하게 다가온 거고, 내가 봤을 때 얘는 만약에 범위를 달리 제시하면 그냥 실수다 이러면 경우 나누기부터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격자점, 그러니까 정수이기 때문에 넣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 계산이 들어가야 될 어려운 구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요소는 뭐죠? 이 요소는 이거야. 삼각함수 요소가 추가가 된 좀 특징적인 놈이다. 삼각함수 요소죠. 삼각함수에서 쟤는 뭘 하냐면, 삼각함수에서는 y 콜 a sin bx, 이게 삼각함수에서는 이제 요 함수 앞에 이게 붙는 게 역할을 하거든. 뭐와 관련해서 교과서에 얘기하기를 최대 최소와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이게 최대 최소잖아. 지금 이 문제에서도 지금 얘가 최대 최소와 연관해서 역할을 하잖아. 그러니까는 나는 요 요소가 좀 네가 눈여겨 봐둬야 될 요소가 아닌가. 즉,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삼각함수 단원에서 별표 문제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빠지고 지수함수, 로그함수와 같은 유형으로 간다라면 얘는 거꾸로 지수함수, 로그함수 유형의 삼각함수 요소를 합쳐서 출제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이게 쉬운 이유가 뭐니?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 만약에 처음으로 등장했다라면 이거 점대입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 그런데 이미 경험이 있으니까 네가 좀 수월하게 접근한 거거든. 이렇게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풀 때 실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거든. 그런데 얘는 지금 뭐냐면 낯선 요소야. 이게 지금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이 요소가 등장했던 건 낯선 요소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너한테 뭘 요구하느냐 하면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문제를 풀 때 네가 맨날 하던 그런 익숙한 것 말고 삼각함수적인 사고 방식을 지수함수, 로그함수에다가 적용해 볼 수 있니? 오케이? 그런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눈여겨본다고 해서 네가 혼자서 어떻게 해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만약에 내일 시험에 요런 구조가 뭐 지수함수 앞에 붙어 있다든가, 오히려 로그르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수면은 좀 더 힘들어지거든. 지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이 눈여겨보고, 만약에 이거 약간 위험한데 라고 생각이 들면 선생님이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겠죠. 그래서 너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아닌가. 이 문제에서는 얘는 별로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점점점 심화될 때 예고편으로 쉬운 문제에서 저런 요소를 갖다가 붙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가 되겠어요. 그렇게 본다라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건 이런 요소를 그지? 이 변형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선생님이 평상시에 이렇게 해서 이 교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강조했다는 걸 알면 조금 저 점에 지금 좌표가 X좌표가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격자점인 거잖아. 정답 상황이.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지금 수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보겠어요. 이거 왜 붙었니? 하면 격자점이다. 내가 자꾸 격자점이라는데 사실 격자점은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점, 모눈정에서 교점을 의미해요. 다만 선생님이 이제 격자점을 좀 확장해서 x좌표든 y좌표든 둘 중에 하나가 정수인 점을 격자점이라고 지칭하는 때가 있는데 뭐 하나라도 정수니까가 아니라 그 정수가 중요하다라는 거지. 정수적 사고가 중요하다. 정수적 사고가 뭐니? 그냥 끼워 맞추기, 특정한 점.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했을 때 주위에서 봐야 될 점들이다. 뭐 그런 의미예요. 이걸 의미하고 이 식이 지금 의미가 있죠. 이 식이. 일단은 이걸 보면 나한테 배운 사람, 뭐 꼭 나한테 배운 게 아니라도 유명하지. 이거 뭐야? x 이퀄 얘랑 얘는 무슨 관계야? 하면 x 이퀄 2대칭이다. 2대칭인 관계잖아. 그런데 여기에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봤더니 지금 이거 그린 게 y 이퀄 fx의 그래프를 그렸다. 그럼 뭐야? x 이퀄 2가 여기에 있잖아. x 이퀄 2. 그런데 이 그래프의 대칭축이잖아, 실제로. 그러면 지금 이거랑 여기서 말하는 요 수식에서 말하는 x 이퀄 2 대칭과 이 그래프에서 x 이퀄 2에 대해서 대칭인 상황과 대칭이라는 관계가 일치한다 라는 걸 가지고 네가 뭐 문제를 풀 때 꼭 이 생각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나오는 결론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제 좀 의식은 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이 문제가 네가 실제로 본 수능이 아니라 우리 훈련용이라면 이제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저 식이 이제 뭐랑 같아? 하면 f2 플러스 x의 제곱과 같다. 인 거죠. 그러니까 얘랑 같을 수밖에 없다. 왜? 선대칭이니까 함수값은 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거지. 오케이? 뭐 이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중요한 거면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안 적었겠지. 그래도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걸 네가 얼마큼 빨리 파악을 해냈을까. 알겠죠? 오케이, 그거고 오히려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4분의 1. 4분의 1이 뭘 말하니? 4분의 1이 뭘 말하니? 이건 보자마자 이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연관성을 주기는 하는데 이 제곱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걸 네가 그래프에 했을 때 뭔가 함수값이 같은데? 라고 했을 때 4분의 1은 뭘 말하니?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다. 이거죠. 그러면 2분의 1이 뭔데 하면 여기가 이 10을 자 y 이퀄 1이다. 좀 얌생이처럼 그렸네. 이거 y 이퀄 2분의 1이다. 반. y 이퀄 2분의 1이다.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 이거죠.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계산하는 사람 3분의 2? 3분의 2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지금 x가 뭐래? x가 자연수다. 자연수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되니?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범위를 찾아서 그 안에 있는 자연수, 이게 우리가 맨날 하던 거지만 큰 탐한테 들은 사람은 자연수고 나발이고 그지? 정수 조건. 또 뭐? 끼워 맞추고. 아까 전에 한 거랑 비슷하죠. 그리고 아까 전에 한 거랑 또 이렇게 부등식이 두 개 곱한 게 뭐보다 작다. 물론 역할은 완전히 다르지만 이거 지금 왜 생각했느냐 하면 이거지. 부등식은 뭐? 등식에서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이 생각을 하는 거고 3분의 1을 찍은 거거든. 그랬을 때 정수 조건 뭐? 끼워 맞추기. 근데 x가 자연수잖아. 그러면 이제 뭐 하겠니? x가 1이다. 그럼 x가 1이다. 1이 어디에 있니? 3분의 2보다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여기다. 따라서 크다. 그래서 안 된다. 이해 갔나? 잠깐만. 1 넣으면 이게 F1이죠. 1 넣으면 이게 3이고 3은 이쪽에 있죠. 여기서 이만큼 똑같은 거지. 2 넣으면 0, 0, 0이니까 된다. 그지? 그래서 x에다가 2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는 안 되고 x에다가 2 넣었을 때 된다. 3 넣으면 이거다. 다시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4 넣으면 6이다. 6은 여기죠, 여기. 그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잖아, 여기.
지금 4 넣으면,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이것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아래쪽에 있는 놈이어야 되는 거지. 그럼 7 넣으면, 왜 7을 넣어, 병신아? 5를 넣으면, 5 넣으면. 근데 이제 5 넣으면 7이다. 7은 여기다. 그러면 7은 여기랑 똑같은 거죠. 이 점은 이 점과 무슨 관계야? 대칭. 점대칭. 그래서 삼각함수의 출제 의도가 뭐라고 그랬지? 삼각함수는 여기다 뭐 적을 것도 없어. 삼각함수는 보나마나 출제되면 항상 뻔하니까 뭐? 대칭성과 주기성. 이거죠. 그래서 이 대칭. 이런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 안 돼. 그러면 이제 뭐 넣었니? 5 넣었나? 그럼 6 넣으면 8. 여기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6이다. 그러면 이제 뭐가 생각되는 거야? 그 다음에 주기성. 맞나? 그래서 4 더하면 14다. 그래서 이것들이 답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물론 선생님 이렇게 하고 이것도 막 이렇게 이거 똑같을 거라고 막 생각해도 되나요? 는 네가 얼만큼 이 대칭성과 주기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가? 얘에 따라 달라지겠죠. 확신이 안 되면 한 번 더 하는데 한 번 더 한다고 시간이 존나 오래 걸리는 건 아니죠. 이게 정답률이 50%가 넘어갔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봐. 그렇다면 지금 이게 뭐냐면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이게 뭐? 이 역할을 한다. 이 역할을 한다. 격자점을 엄밀한 의미에서 정수인 점을 말하지만 이제 요 점 그리고 요 점들 x좌표가 이제 정수인 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라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말했던 삼각함수가 그쪽으로, 그지? 삼각함수에서 별표 문제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었는데 그건 힘 빠지고 일로 넘어가고 있다 라는 거고, 지금 이게 수원에서 별표 2개거든? 뭐가 없지? 수열이 없어요. 수열이 15번이었는데. 오케이? 그런데 얘는 난이도 중상도 아니었다 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이렇게 힘이 빠졌는데 올해 6월에 22번으로 갑자기 느닷없이 내가 죽은 줄 알았냐? 개새끼다. 내가 돌아왔다. 씨발 하면서 나타났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잠옷 흥미진진한 9월이 된다. 그래서 살펴는 봐야겠다. 그런 거죠. 그런데 삼각함수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요 기조가 요게 이제 요번에 6월 달에도 그지? 이렇게 점을 일일이 찾는 문제가 나왔었지. 기억 안 나겠지만 저기 수능특강 문제랑 똑같이 생긴 그 문제로 나왔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는 삼각함수는 계속 이 기조로 갈 공산이 크다라는 거죠. 이해 갔나? 알겠죠? 그렇게 본다라면 선생님이 이제 수원 수투를 3개의 시험지를 가지고 요 직전에 3개인 거거든. 이 시험지를 가지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악귀가 들어맞고 있잖아. 오케이?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뭐냐면 올해 9월. 근데 이런 거야. 9월. 그리고 수능이잖아. 우리 목적은 수능이지. 내일 시험은 아니야. 내일 시험은 씨발 잘 봐야 되는데 조금 못 본다고 의기소침할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일 시험은 재수생이 문제지. 재수생들은 이제 의기소침해지는데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어. 뉴스에서는 10점을 더 올릴 수 있다 이러는데 10점이 아니야. 더 올라갈 수도 있어. 진짜로. 그럼 이제 이런 우리가 검토를 했잖아. 그러면 내가 오늘 이 검토를 나는 오늘 사실 수업을 안 할까도 생각했을 정도로 오늘 네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올해도 시뮬레이션을 하라. 그리고 아까전에 또 문항도 한번 시뮬레이션 해봐. 이렇게까지 했잖아. 할 일 졸라 많은데 지금 보내주면 어떻게 해? 씨발 이럴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불러서 한 이유는 뭐냐면 당장 내일 니들이 마음이 좀 불안하니까 네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작년 수능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그 기조가 갑자기 9월달에 올해 9월달에 확 바뀌겠냐고. 당연히 안 바뀌거든. 그러면 나는 또 9월 거 분석해 줄 거 아니야? 다음 주에 할 거야. 그럼 분석을 해 줄 거 아니야? 분석해 주는데 내가 또 딴소리 하겠니? 아니야. 나는 아직 모르지만 또 여기에 갔다가 최선을 해서 끼워 맞춰서 설명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네가 오늘 이 설명 들었다고 내일 시험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니?
조금 훈련해서 이렇게 보이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안 보일 수 있지. 중요한 건 내일 시험에 적용하는 게 아니야. 수능에 적용하는 거지. 내일 시험을 한번 예행을 해보고 난 다음에 끝나고 오던부터 좀 해보면서 또 생각을 해보고 선생 수업을 들으면서 최종적으로 아 그게 또 그렇게 되는 거였구나 라고 느끼면서 그걸 자꾸 반복을 해 주셔야겠어요. 그러면 수능에서 이런 큰 틀은 좀 보는데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 갔죠? 정리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